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고 싶은 개표 이야기 진행을 맡은 MC 김윤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권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진영 씨, 네. 6월 13일 뭐 할 겁니까? 6월 13일. 사람의 인생이 그 한 치 앞을 알 수 있는 네. 게 아니거든요. 근데 6월 13일은 뭐 해야 될지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투표해야죠. 예, 6월 13일은 지방선거의 날. 네. 이때는 또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러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모든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한 표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한 표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한 표 한 표를 확인하는 과정, 개표 과정에서의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은 필수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준비한 방송이 바로 유권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개표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한마디로 그냥 쉽게 네. 얘기하면 개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답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 내가 대답해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난 아는 게 없어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개표는 이 한 장의 종이. 여러분이 투표한 투표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선거 후보자들 가운데 자신이 바라는 사회를 만들어줄 적임자를 신중히 고민하고 투표하는 날 자신이 선택한 후보자에게 한 표를 행사하면 투표지는 투표함에 들어가 봉인되는데요. 개표는 그 투표지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때 시작됩니다. 각 투표소에서 투표함이 봉인된 채 개표소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투표함 접수부에서 투표록과 투표함 등의 이상 유무 확인을 받고요. 이상이 없는 경우 투표함을 열어 투표지를 가지런히 정리하는데요. 지방선거는 투표지가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종류별로 섞이지 않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정리된 투표지는 투표지 분리기 운영부에서 투표지 분리기를 통과, 정당 후보자별로 분리된 투표지와 재확인 대상 투표지로 구분되고 개표 상황표가 출력되는데요. 단 오훼손된 투표지는 통과시키지 않고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분리된 투표지는 분류기에서 출력된 개표 상황표와 함께 다른 정당 후보자 또는 무효 투표지 혼입 여부, 득표수 이상 여부에 대해 꼼꼼히 살피는 심사 집계부에 옮겨지는데요. 심사 계수기를 이용하여 백묶음의 매수와 혼입 여부를 재확인받는 거죠. 투표지 분류기에서 재확인 대상으로 구분된 투표지도 이곳에서 전량 확인 절차를 거쳐 개표 상황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된 개표 상황표는 개표 상황표 확인석에서 개수 착오 여부를 재차 확인받고요. 위원 검열석에서도 또 한 번 투표지를 확인한 후 개표 상황표에 날인을 받습니다. 위원장석에서도 역시 개표 상황표의 개수와 투표지가 일치하는지 최종 확인한 후 개표 결과를 공표하게 되는데요. 공표된 개표 결과는 보고용 PC에 정확히 입력되고 보고 책임자는 정당 후보자별 득표수 이상 유무, 각 부서의 서명 및 날인, 투표지 분류 개시 시각, 위원장 공표 시각 기재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전송 보고하면 개표 끝.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를 위해 공정성, 정확성, 투명성을 갖추고 매 선거 때마다 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개표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께서 이제 파악을 하셨으니까 네. 아마 좀 더 구체적인 궁금증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시간 키워드로 풀어보는 개표. 스파밤. 효과음이 들어가야죠 또. 좋아요. 센스. 그냥 빠밤도 아니야. 스파밤. 예, 네. 앞에가 뭔가 쿠션이 있네요. 그럼요. 좋아요. 자,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누가 어디서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근본적인 궁금증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개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선관위 위원과 직원은 물론이고 네네.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 그리고 중립적인 일반인으로 구성된 개표 사무원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이 외에도 정당이나 후보자 측에서 추천한 참관인, 유권자의 신청을 통하여 선정된 참관인, 경찰관, 소방관 등 협조요원, 일용인부 등 한 개표소당 보통 수백 명의 인원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개표소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주로 주민체육시설이나 네. 학교 체육관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서로가 이제 크로스 체킹이라고 그러죠. 그 상대방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서로 이렇게 체크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는 투표함입니다. 네. 좀 전에 영상에서도 투표함들을 봤는데요. 그 수많은 투표함을 어떻게 보관하고 이송하는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예, 투표함은 크게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한 투표함과 사전 투표 기간 중에 선거인이 자신의 주소지에서 투표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관내 사전 투표함, 그리고 우편 투표함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선거일 투표함은 선거일 날 투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소로 이송을 하게 되고요. 관내 사전 투표함은 사전 투표 기간 중에 매일마다 투표가 종료되면 관할 구시군 선관위로 옮겨져서 24시간 CCTV로 모니터링되는 보안시설이 갖춰진 장소에 보관하였다가 선거일 18시 이후에 개표소로 이송합니다. 우편 투표함은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 등이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를 한 경우와 사전투표 기간 중에 선거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 지역에서 투표한 경우에 이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담아서 등기 우편으로 관할 구시군 선관위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네. 관할 구시군 선관위는 그 등기 우편으로 이송된 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하였다가 마찬가지로 선거일 18시 이후에 개표소로 이송을 합니다. 세 가지 종류의 투표함의 이송 과정에는 정당 추천위원이나 각 정당이나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반드시 동반을 해서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개표 이전에는 그 누구도 어떤 형태로든 투표용지를 손대는 사람은 없는 거네요. 그죠? 예, 절대 절대 그대로 있을 수 가서 없습니다. 개표소에서만 이제 개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투표함이 이제 봉쇄 봉인돼서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는 특수 봉인지가 부착이 되고 거기에 서명 날인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특수 봉인지가 부착이 돼 있지 않거나 서명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투표 특수 봉인지에 서명 누락이나 훼손되는 경우가 없도록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된다면 투표함을 이송할 때 동반한 투표관리관 그리고 정당 후보자 측의 참관인이 동반하기 때문에 그분들 입회하에서 원인을 규명하고 보완을 해서 개표를 진행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네. 유효, 무효. 음. 네. 투표하러 가서 투표를 딱 하려고 하면 왠지 이상하게 긴장되면서 손이 이렇게 떨리고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 때 있거든요. 아니, 권지영 씨도 그래요? 그럼요. 나만 그런 생각을 하잖아. 나는 왠지 있잖아요. 이렇게 도장 찍으려고 그러면 왠지 이상하게 찍으면 어떡하지? 이런 아니 게 심지어 나는 찍은 다음에 네. 접으면 옆선에 묻으면 어떡하지? 이런 그래, 걱정이 그래. 돼가지고 맞아. 찍은 다음에 이걸 말린 적이 있어요. 맞아, 맞아. 밖에서 뭘 이렇게 부냐고. 그러니까 네. 저도 그렇거든요. 그럼 실수하는 분들도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 내가 한 투표 유효일까 무효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네. 어떤가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네네. 화면에 나온 투표지가 네. 유효라고 생각하면 O, 예. 무효라고 생각하면 X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MC가 할 일이 많네. 그러네. 퀴즈도 풀어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후보자란에 일부만 접선되게 기표한 것. 아 그러니까 1, 2, 3, 4, 5까지 있는데 네모칸이 딱 들어오지 않고 거기에 이렇게 걸쳐 있네요. 걸쳐 있네. 그죠? 선에만 저는요. 걸쳐 있으면 그래도 유효하지 않을까요? X. 저는 유효할 것 같아요. X. 왜냐면 1번으로 가려다가 손이 떨려서 2번으로 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 정도는 넘어야지 봐주지 않을까. 아니 근데 누가 봐도 2번이랑 제일 가깝잖아요. 아 어쨌거나 반 정도 넘어와야죠. 인정을 반 해주지. 정도는 넘어와야 지금 되고. 거의 걸쳐 있잖아요. 그런가? 자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유효입니다. 유효예요? 유효예요? 예, 그렇습니다. 오지요, 거봐요. 오. 아 이거를 2번에다 찍었다라고 보는 거군요. 예, 아까 네. NC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인이 네. 찍으려다가 네. 조금씩은 엇나가거나 그럴 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유효입니다. 유효. 하지만 어느 정당이나 후보자 란에도 접선되지 않은 것과 두 개의 란에 겹치게 기표한 것은 무효라는 것 유의하세요. 기표를 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지금 이제 3번 후보자에게 기표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밑에다 뭐라고 썼죠? 네네. 사실은 정확하게 그 사람이다라고 내가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유효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저는 그러면 이거는 O. 저도 온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은 무효입니다. 왜요? 아 그래요? 왜요? 3번 내가 3번을 찍었다라는 표시를 했는데. 아마 선거의 기본 원칙이 비밀 투표라고 하는 거는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소에서 정규의 투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예. 성명, 날인, 문자 등을 기입한 것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순간에 호기심으로 뭔가를 남겨서 내 표가 사표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아쉽잖아요. 너무 이런 건 아쉽죠. 없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네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야, 우리 의외로 잘 몰랐던 사항들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2문제 다 틀렸어요. 저는 한 문제 맞췄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꼭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네. 야, 이거 이 MC 체면이 말이 아닌데.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자, 하나의 정당 후보자에게 여러 번, 여러 번 기표한 것. 3번이나 찍었네요. 그래도 저건 도장이니까 저는 유효할 것 같습니다. 진영 씨가 잘 맞히더라고요. 한번 유효하실 거예요. 컨닝하지 마세요. 한번 몰아가 보죠. 네. 예, 어때요? 예, 정답은 유효입니다. 유효. 오, 근데 좀 이것도 의외인데? 진짜. 예, 왜 이건 유효죠? 하나의 정당 후보자에게 기표를 여러 번 하였다고 하더라도 네네. 이건 선거인의 의사가 명확합니다. 그치. 그러면은요, 만약에 네. 그 빈칸에다가는 안 찍고 바깥에다가. 바깥에다만 저렇게 2개를 찍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후보자에게 찍고 네. 다른 후보자가 아닌 빈 여백에다 찍었을 경우에도 유효입니다. 야, 이것도 몰랐던 상황이네요. 예. 근데 예. 굳이 이제 평범하신 분 같으면 저렇게 안 찍겠죠. 네. 우리가 이 방송하면서 항상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네. 우리 그 모방 범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영화에서 뭐 하나 보여주면 그거 그냥 따라한다? 끝내야 되는데 네. 꼭 그거 따라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이거 범죄는 아닙니다만 그러면은 이거 나중에 개표하는 분들이 고생한다니까요. 다시 재확인해야 되죠, 다. 예, 그렇습니다. 그죠? 아, 왜냐면 그래요? 이거 기계가 못 읽을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럼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겠네. 번거롭게 하면 안 돼요. 네네네네. 예. 자, 기표한 것이 다른 정당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전서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 2번에도 지금 묻어 있어요. 살짝 묻어 있는 그죠? 거죠. 예.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게 그래, 이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불잖아요. 그래서 불거든요. 이거 안 예. 묻으라고. 저 기표 모양이 요게 이제 한자거든요, 이게. 이 네. 모양 자체가 거꾸로 나오기 때문에 그죠? 거꾸로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저거는 전사됐다라고 인정해서 유효할 것 같아요. 저도요. 네. 유효. 유효. 예, 맞습니다. 정답은 맞아요. 유효입니다. 별거 아닌데 굉장히 기분 좋네, 맞습니까? 너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네요. 예,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MC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표 용구 안에 네네. 모양을 보시면은 전복자로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이 전복자는 대칭을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사 전사가 되더라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구분이 명확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 그런데 유무효를 판단하기 힘든 투표지가 있을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전문가들이지만 맞아. 애매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개표 사무원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나 네. 개표 참관에는 이의 제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선관위 지원을 통해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을 받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표 참관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심 선관위 위원회를 소집해서 네.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선관위 위원회는 정당 추천 위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해서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있고요. 네네.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개표에 관한 궁금증 저희도 굉장히 시원해졌는데 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은 좀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아직 더 알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이번에 바로 팩트 체크를 통해서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부정선거 논란.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과 개표 과정에 대한 의혹들은 각종 매체와 인터넷상에서 가짜 뉴스로 생성되기도 하고 SNS로 반복 재생되기도 합니다. 개표에 관한 진실과 거짓, 지금 밝혀봅니다. 개표에 관한 가짜 뉴스는 어떤 것이 있고 그 진실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팩트 체크를 통해서 여러분께 그 진실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표에 관한 가짜 뉴스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투표지 분류기를 조작하거나 해킹하면 개표 결과도 조작할 수 있다고 하던데 개표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조작될 가능성 없는 건가요?
맞습니다. 저도 이거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다 보니까 혹시 조작하고 해킹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됐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투표지 분류기 프로그램 조작 및 해킹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투표지 분류기는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네.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보안 카드에 암호까지 입력하여야 작동이 가능합니다. 개표 결과가 보고 과정에서 조작될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네,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 이것도 단호하시네. 시도 선관위에서도 네. 개표 상황표와 보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입력된 개표 결과를 다시 한번 대조 확인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착오 입력에 의한 오류 발생 여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개표 상황표가 개표소에서 즉시 공개되기 때문에 전산에 입력된 데이터만 조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분류된 투표지는 왜 생기는 건가요? 그 발생 비율이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고 하던데 그게 일정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개표 결과가 조작이 되는 거 아닌지 참 궁금합니다.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분류된 투표지는 왜 발생하나요? 일단 미분류 투표지는 재확인 대상 투표지로 명칭이 변경됐다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 재확인 대상 투표지는 기계장치인 투표지 분류기가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된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투표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발생률이 높은 것과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투표지에 기표된 기표 용구의 잉크 번짐 상태, 농도에 따라서 재확인 대상 투표지 발생률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2차적으로는 계안부에서 투표지를 일정한 방향으로 정리하지 않아 투표지가 투표지 분류기의 위아래 방향으로 좌우 방향으로 섞여서 투입되는 경우가 있고 투표지 분류기 담당 자무원의 기기 운영 숙련도에 따라서 개표소마다 각 투표지 분류기마다 재확인 대상 투표지 발생률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발생률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이지 특정 지역이나 뭐 특정 장소에서 발생하는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개표 방송에서 결과가 나왔다고 하던데 그건 조작된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게 가능한 건가요? 개표가 막 진행되는 중에 개표 속도와는 다르게 좀 빨리 여기에 대한 결과들이 이제 알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경우에 시청자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방송사에서는 알 맞아. 수가 있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만 해요, 사실. 이 개표 결과가 방송에 공개되는 과정을 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 네. 그 개표소마다의 예. 정당 후보자 측에서 추천된 개표 참관인이 예. 빨리 보고를 하려고 아. 그 심사 직급에서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네네네. 보고를 하거나 또는 예. 그 내용을 가지고 방송국에서 중간에 이미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가 잘못 전달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전달된 결과가 정확한 거다라고 그렇죠. 시청자는 인식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 자, 지금까지 개표에 관한 가짜 뉴스들이 진실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요. 네. 더 이상 개표에 관한 가짜 뉴스들이 생성되지 않길 바라면서 개표에 대한 팩트 체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개표 관리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도 함께하는 개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럼 투명한 개표를 위해 발벗고 나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투입된 인원은 무려 48만 5,700명, 역대 최다 인원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투표 사무원, 개표 사무원, 개표 참관인과 선거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공정선거지원단 등 국민이 함께하는 선거 문화가 조성되어 가고 있는데요. 항상 그 투표를 하고 나서 누가 개표를 하고 개표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 좀 있었잖아요. 공정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의심이 가지 않도록
공정한 개표를 위해 개표소로 직접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 개표소의 각 부서 업무를 담당하는 개표 사무원들이 있는데요. 개표 사무원은 구청 공무원이나 법원, 교육청의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개표 사무원으로 주로 위촉되고요. 이런 공무원이 꼭 아니더라도 중립적이고 공정한 일반 유권자도 개표 사무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 일반인으로 개표 사무원이 되어 위원 검열석 업무를 담당했던 박수연 씨. 참여 후 큰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 안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정확하지 않으면 모든 게 그 다음 순서대로 넘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구나 하고 알 수 있었습니다. 개표소에 입성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 선거관리위원회 정당 추천위원, 정당 후보자가 신고하는 개표 참관인과 일반인 개표 참관인이 있는데요. 손정규 씨는 참관인으로 개표 전 과정을 지켜보며 어떠한 부정도 일어날 수 없음을 확인했답니다. 개입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결과를 원래의 결과와 좀 다르게 유도하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선거관리위원들이 제대로 일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대단히 지금 우리나라 그 개표 제도는 앞서 있습니다. 다른 어느 선진국보다. 그래서 국민들이 안심해도 좋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개표 절차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과 이에 동참하는 국민들이 함께여서 더욱 믿음이 가네요. 국민들이 선거 과정에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고 개표 절차의 투명성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많은 제도를 강구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의 날. 공정한 선거를 위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표는 필수. 우리 국민들이 함께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공정한 선거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표 과정이 뒤따르는데요. 국민들의 눈이 띄어져 있고 그리고 의식이 깨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알고 싶은 개표 이야기 함께해 주셨는데 개표에 대한 못다한 이야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개표 과정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뿐만 아니라 정당 추천위원, 정당이나 후보자 측이 추천한 개표 참관인, 그리고 일반 선거구민이 직접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만큼 부정의 여지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들과 함께 소중한 투표지에 담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개표는 그 정확성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오늘 6월 13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동네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일에 투표하실 수 없는 분께서는 6월 8일과 6월 9일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투표만 했지 네. 개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투명한 개표 과정을 보셨기 때문에 이래서 내가 또 투표를 더 성심성의껏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 마음 그대로 간직하시고 6.13 지방선거에 꼭 가셔서 소중한 한 표 반드시 행사하시고 그리고 투명한 개표 과정을 통해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만큼 그 결과를 믿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알고 싶은 개표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